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40일의 데이터 연결 기법 활용 전략입니다. 함수와 서브쿼리, 이걸 써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또 성능까지 잡는 그런 고급 기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단순히 조인만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기술을 써야 진짜 좋은지 그 핵심 원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함수나 서브 쿼리, 이게 조인이랑 뭐가 다르고 어떨 때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나. 그렇죠. 그리고 또 코드 한두 줄 바꿨는데 성능이 막 엄청 좋아지거나 반대로 확 나빠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미묘한 차이들. 네네. 중요하죠. 그럼 먼저 함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코드 재사용 말고도 특정 문제 해결에 아주 유용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자료에선 그 아크 관계 처리 예시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상황이고 왜 함수가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건가요? 아, 아크 관계요? 그건 예를 들어서 어떤 계좌 주인이 어떨 땐 개인이고 어떨 땐 법인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테이블 중 딱 하나하고만 관계를 맺는 구조를 말해요. 배타적인 관계죠. 아하, 둘 중 하나. 네. 이럴 때 그냥 오화 조건이나 유니언으로 양쪽 테이블, 그러니까 개인 고객 테이블, 법인 고객 테이블, 이걸 다 뒤지려고 하면 비효율적이거나 데이터가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함수를 쓰면 그 입력값, 예를 들어 개인이다, 법인이다 이런 값에 따라서 딱 필요한 테이블만 골라서 접근하도록 로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함수 안에 그 로직을 넣는 거군요. 네. 코드가 깔끔해지고 실행 순서도 제어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조건에 따라 갈 길을 딱 정해주는 거네요. 그럼 서브 쿼리는요? 이것도 조인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결과 건수예요. 결과 건수요? 네. 만약에 1대 M 관계다, 그러면 조인은 M쪽 기준으로 결과가 여러 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서브 쿼리는 보통 메인 쿼리 기준으로 딱 한 건의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서브 쿼리가 작동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공자 역할이랑 확인자 역할. 제공자랑 확인자. 그게 성능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네,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제공자 서브 쿼리는요, 메인 쿼리보다 먼저 돌아요. 먼저요? 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 목록, 예를 들면 특정 고객 아이디 리스트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메인 쿼리에 딱 전달해주는 방식이에요. 아, 리스트를 넘겨주는군요. 그렇죠. 그럼 메인 쿼리는 그 리스트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이걸 잘 쓰려면 서브 쿼리 안에는 메인 쿼리 컬럼이 없어야 하고 메인 쿼리 테이블 쪽에는 그 전달받을 값에 대한 인덱스 같은 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조건이 있네요. 그럼 확인자는요? 반면에 확인자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에서 결과가 한 건 나올 때마다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서브 쿼리가 계속 반복 실행되면서 조건을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아, 건건이요? 네. 보통 EXISTS 구문을 쓰거나 서브 쿼리 안에 메인 쿼리 컬럼이 들어가면 확인자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많죠. 와, 듣고 보니까 그 자료에 나온 16,000초, 그러니까 거의 4시간 반 걸렸다는 업데이트 사례가 딱 이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제공자로 금방 끝날 수 있었는데 조건 하나를 딱 추가했더니 확인자로 바뀌면서 네. 개발자분이 안정성을 높이려고 조건을 하나 추가했는데 그게 서브 쿼리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몇 건만 업데이트하면 될 일을 2천만 건 테이블 전체를 뒤지면서 건건히 확인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0.1초면 될 일이 4시간 넘게 걸리게 된 정말 사소한 변경이 엄청난 성능 제약을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교훈은 쿼리를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그 실행 계획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게 정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네, 실행계획 확인 정말 중요하네요. 마침 실행계획 얘기가 나왔는데 필터 연산이라는 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아, 필터 현상. 네, 이것도 재밌죠. 이건 일종의 캐싱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싱이요? 네, 메인 쿼리, 그러니까 부모 테이블 쪽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처리했던 값을 잠깐 메모리, 버퍼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다음에 또 같은 값이 나오면 실제 테이블에 다시 가지 않고 그냥 메모리에서 바로 결과를 꺼내 쓰는 거죠. 오, 효율적이겠는데요? 네, 특히 동일한 값이 자주 반복되는 데이터 패턴에서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걸 힛 레이쇼가 높다고 하는데 그럴 땐 좋죠. 근데 만약 값이 계속 바뀐다면
오히려 그 버퍼 관리하는 비용 때문에 성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아, 장단점이 있군요. 그럼 이런 서브쿼리의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방법, 뭐 패턴 같은 것도 있을까요? 비효율적인 경우에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신 이력 찾기 같은 거 할 때요. 네. 매번 서브쿼리로 최신 날짜 찾고 그러는 대신에 그룹바이랑 맥스 함수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관련 컬럼들을 뭐 하나의 문자열로 쭉 합쳤다가 나중에 다시 분해하는 그런 기법을 쓰면요. 테이블 전체를 딱 한 번만 읽고도 원하는 결과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 그룹바이랑 맥스, 아니면 문자열 합쳤다 분해하기. 네,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최적화된 패턴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실행 순서를 제어하거나 좀 복잡한 조건부 로직, 특히 아크 관계처럼 배타적인 경우를 깔끔하게 처리할 때 좋고, 네, 그렇죠. 서브쿼리는 결과 건수를 조절하거나 그 제공자냐 확인자냐 하는 실행 방식을 잘 이해하고 제어해서 성능을 관리하는 데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SQL 코드의 정말 작은 차이가 실행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아까 16,000초 사례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쿼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반드시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룹 바이 플러스 맥스 같은 검증된 패턴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네, 오늘 함수와 서브쿼리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전략 정말 깊이 있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다루고 계신 데이터나 쿼리 중에서 이건 좀 유난히 느린 것 같은데 혹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특히 그 제공자, 확인자 관점이라든지 혹시 불필요한 반복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찬찬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성능 개선의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